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다행인데 과연 이게 이 상황이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가 또는 인제 시작인가 하락에 대한 부분. 사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저점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뭐 우습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너무 좀 제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너무 단순 그다음에 좀 성의 없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하락을 할 거다라는 것 이게 뭐 코로나19든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이제 멤버십 분들하고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장중에 얘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 핑계고 명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누군가가 이것은 여기에서 다 대세 상승을 나올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가 안 되고 뭐 외국인이 외인이 나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이거는 다 핑계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정말로 제가 우습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쫓아간다.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 되게 그냥 뭐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그러니까 흘러가는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이 내용 말씀을 드린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보면 자 유튜브 영상만 봐도 여기가 지금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라는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남기고 있고 유튜브를 보면 손절과 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당연히 조회수죠. 급락한다 아니면 뭐 안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하면 조회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보면 상당히 매수에 강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반드시 올라간다. 급등한다. 이러한 내용은 악착같이 찾아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개인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는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환율을 이렇게 제가 이제 1월 그러니까 12월 말일이죠.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생각 없이 이 환율을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닙니다. 대세 상승이든 대세 하락일 때는 환율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12월 29일 날 이때 기술적인 분석 차트로만 봤을 때 단순히 차트 캔들만 봤을 때 저점이다.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영상을 남겼죠.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조회는 많이 안 하실 거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영상,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본 분들과 대응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우리가 주가가 빠진다. 근데 저는 환율하고 주가랑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그러니까 큰 상승과 큰 하락에 있어서는 환율하고 적용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지어서 얘기하지도 않고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바로바로 이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자, 여기 보시면 12월 말일입니다. 제가 딱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를 다시 자리를 잡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만 봤을 때 주가 하락하겠네 라고.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 환율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많은 방송이 나오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자, 주가가 빠진 것은 환율 때문에 빠진 거다, 이런 얘기하면 그건 다 헛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갈 거를 알아야지만 이게 빠진다는 거 알지, 결과치를 본다라고 하면 환율을 얘기하지 말아라.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는 이거는 멍멍이 소리죠. 이건 다 결론이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이거를 뭐하러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냥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기준 자리에서 버텨준다, 이 기준에서 버틴다라는 것은 일단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고, 떨어진다라고 제가 너무 좀 교만하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교만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답답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 영상을 또 많이 안 보셨다, 또 이렇게 얘기 들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도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됐든 기준에서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라간다라고 봐야 돼요. 이건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있어서 일단 저는 제가 보는 이제 캔들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말씀을 단순히 이것만 본 건 아닙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고선 여기가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마찬가지죠. 여기 자,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만약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 자 보세요. 여기 자 환율은 아이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부분, 그러니까 큰 상승과 큰 하락에 있어서만 맞는 것이지 자질자질한 부분은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주가는 환율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100%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을 때, 자, 환율이 밑꼬리를 살짝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또 못합니다. 왜?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맞으니까 이럴 때 환율을 얘기하지, 이럴 땐 얘기 전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까지도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얘기를 제가 벌써부터 했어요. 환율하고 주가의 관계. 큰 그림은 맞는데 자질자질한 건 안 맞는다, 이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환율이 이 자리를 지켜준다, 쌍바닥,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 얘기하지 않습니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죠? 쌍바닥 뒤집은 모습, 빠지겠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자리,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아닙니까? 이 자리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파동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건 안 맞는데, 전체적인 급락과 급등장에서만 맞는다라는 거 두 번이나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죠. 이게 위치가 안 맞는다는 것.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봉상의 위치에서 거래량 한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거래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월봉도 같이 좀 봐야 되겠네요. 월봉까지도. 월봉, 주봉 다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큰 그림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단 월봉상의 위치에서만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월봉상의 거래량이 상당히 마진 터졌던 부분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여기 보면, 자, 최근은 아니죠.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자리죠. 그리고 또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부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부분 또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많이 터졌던 부분. 자, 이걸 왜 보냐면 이건 아주 그냥 단순한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두 줄이라든지 중요 기준에 있어서 음봉으로 밀면 빠진다. 양봉으로 돌파하면 오른다. 이런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논리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양봉이다. 그러면 일단은 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그러니까 저점을 완전히 낮추질 않고 이런 식으로 일단 횡보를 하면서 유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하락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빠지지만 다시 양봉 나오면서 자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위치, 이제 언덕을, 이렇게 언덕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할게요. 이런 위치에서 자, 주가가 올리는 과정에서 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올라갔은 이후에, 그러니까 간 이후에서 자, 여기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음봉이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빠지는데 어떻게 바로 들어 올리는 거래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이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바로 뭐냐? 여기에서는 빼지 않습니까? 이게 쭉 빼요. 여기도 거래량 없을 때 쭉 뺍니다. 쭉 빼면서 지금 거래량이 여기는 많죠. 예, 그나마 많아서 예, 이런 모습이고 지금 거래량이 자, 저번 달이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지금 보면 자, 이제 좀 한 주 정도 예, 지금 남지 않았으니까 며칠 안 남았죠. 이번 달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분명히 이 정도 지금도 많이 터진 상태인데 거래량이 얼마나 어떻게 터지면서 이게 음봉으로 바뀌냐 양봉으로 바뀌냐 이것을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패턴을 봤을 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된다. 미국 증시는 의미 없다. 미국 증시는 의미 없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죠. 하락하는 것만 우리는 따라간다. 상승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증시도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쏟아붓고 예, 나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최근에 있어서 자, 제가 삼성전자 지금 계속 입이 닳도록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 그러니까 뭐 6만 원 돌파 이후 8만 원, 10만 원 간다. 다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들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좀 강했던 뭐 1월 말, 자 여기죠, 여기에서 또 이렇게 좀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죠, 반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방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매수 얘기할 때 여기였었거든요. 제가 이때도 영상 남기고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영상 남기고 이전에도 남기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수 관련된 종목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만 분석을 해도 지수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알 것이고 지금 삼성전자를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지금 외인이 떠나고 외인이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이게 저점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매수라는 거죠. 외인이 버리는 것을 계속 주워 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이 여긴만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알 수 있죠. 여기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 것은 안 보고 여기에서 10만 원 가는, 이건 삼성전자 제가 이제 분석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목을 매수하는 그것을 자꾸 쫓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영상 보시는 분이더라도 그냥 분만이라도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쫓아가는,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슨 종목을 사야지. 제가 멤버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지켜만 봐. 현금이 얼마나 무서운 이 주식에서 무기가 되는지 아느냐. 종목을 사야지만 수익이 난다라는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제가 이거를 저보다도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인데도 그냥 잔소리를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 이렇게 대세 상승이 나와도 매매를 해야 될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크게 상승이 나와도 무조건 그냥 찍어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사서 요만큼 먹고 요만큼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는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삼성전자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거의 몇 년, 수년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몰릴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좀 저점일 때 그냥 개인들이 몰린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밑에 사고 있으면 그냥 개인들이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지금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이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종목이 아니라 시황과 증시에 대한 대응이 그러니까 미리입니다. 지금 대응하는 것도 늦어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증시가 더 빠질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글쎄요. 지금도 대응하는 것도 좀 늦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늦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미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지수는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봐야 10% 미만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는 한 10% 미만으로 빠졌고 그런데 이게 종목은 거의 30%, 20% 이렇게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미리 좀 대응이 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지수에 있어서 확실성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을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매매를 하되 확실한 종목을 어느 위치에서 잘 잡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락장이 나와도 대비가 돼야 되고요. 급등장이 나와도 좀 대비가 되는. 너무 하나만 보면서 무조건 상승을 할 거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이게 저점이다. 물론 저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여기에서도 돌파가 나와서 대장 상승이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오히려 돌파가 나와서 대세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인버스를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예, 조금씩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위쪽에 올라가고 급락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사실 그래서 좀 못 잡았습니다. 저 인버스 상품을. 근데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위에 좀 올라갔다가 빠지면은 저는 더 많이 빠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바로 빠졌거든요. 바로 뺐다는 것은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짧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종목은 아예 없을 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들고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 하지만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너무 고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당연히 잡으면 안 될 것이고요. 너무 낮은 가격에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매수가 자신이 없다. 그럼 당연히 현금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손절이 나와도 현금. 그러니까 빠져도 손절로 현금, 올라가도 짧게라도 수익을 보면서 현금. 계속 저는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고 지금은 수익이 나면 당연히 현금이고 그 다음에 손절보다는 만약에 위치가 괜찮고 종목이 괜찮다라고 하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전략적인 뭐 5% 빠졌다라고 해서 추매 5% 그게 아니라 확실한 5%가 아니라 10%든 20%든 30%든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추매 이렇게 추매라기보다도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얘기하는 내용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성을 갖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이 대응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매수를 한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빠질지 올라갈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신 그 종목만 갖고 대응을 하셔야지 무조건 추매. 그건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매를 하는데 정확한 어느 정도의 위치가 아닌 이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빠져도. 물론 대부분 현금이긴 하지만 종목은 저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좀 보여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이 추세를 봐도 저점 다 깨졌어요. 예, 아니 저도 안 보는 그런 추세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봐도 다 깨졌다.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다 깨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적극적인 매매는 아니지 않냐. 예, 저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주변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다 보면 좀 부족한 내용, 더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아무리 급등장이 나와도 비중 관리가 돼야 되고 매매에 있어서 전략이라는 것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라는 것. 제가 그것만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확인을 하셔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목에 관련된 영상에서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